안녕하십니까. 대소장 전략위원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아프간 사태와 키신저의 후예들이라는 제목으로 안보 현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죠. 1975년 사이공 대탈출 기억하시겠죠. 그것이 그대로 다시 한번 소위 카불 엑스더스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75년 5월 당시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출발하는 헬기를 타기 위해서 그 베트남 사람들이 몰려드는 광경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카불 국제공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수송기를 얻어 타기 위해서 인파들이 몰려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바퀴에 매달렸다가 추락사하는 사태까지 속출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사실 요충지입니다. 이 아시아와 중동을 연결하는 그 중앙지대에 있기도 하고요. 또 석유가 많은 카스피해로 진출하는 통로이기도 하고요. 대단한 요충지죠. 그래서 과거 영국과 러시아가 소위 패권 경쟁을 벌이던 19세기 동안 이 두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3차례나 충돌했습니다.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였는데 미국이 이 아프간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2001년 9.11 테러, 이때 이제 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 정권이 이 테러 배후인 알카이다 오사마 빈 라덴을 비호하고 숨겨주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과 함께 이 항구적 자유 작전을 벌이고 탈레반을 몰아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세우고 친미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미군 주둔이 이어지면서 미국이 굉장한 피로감을 느꼈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만렙에 미국이 탈레반과 비밀 협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미국과 탈레반이 작년 2월 29일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국은 14개월 이내에 다 철군하겠다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약속을 탈레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탈레반은 이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고 1년 후에 금년 4월 달에 미군이 떠나가는 틈을 타서 다시 대공세를 취했고 아프간 정부군은 4개월 만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데요. 동맹국들에게는 악몽 같은 일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그렇죠. 미군이 대한민국을 버리고 떠나면 저런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악몽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토, 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아프간과 다르다. 우리 동맹국이다. 만약 피침을 당하면 즉각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3가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3가지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능력과 의지가 없는 나라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1973년에 미국이 이 월맹과 비밀 협상을 해서 소위 파리 평화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군을 철수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평화 무드 속에서 혼란과 부패가 난무했고요. 연일 반정부 데모, 반미 데모, 분신자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죠. 수만 명의 간첩이 남베트남의 정부, 군대, 종교단체 등에 들어가서 압력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다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민족주의자 이런 간판을 내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부패 상황 속에서 결국 남베트남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것이죠. 아프간도 유사합니다. 이 아프간은요 굉장히 많은 종족들로 구성된 나라이죠. 제일 큰 종족이 파슈툰족이고요. 또 타지크족, 또 우즈베키스탄족 이런 다양한 족들이 같이
공생을 하고 있고 사용되는 언어만 해도 약 30가지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파슈툰족은요, 이 두르나이족과 길자이족이라고 하는 또 두 부족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2001년 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또 과도 정부를 세웠고 2004년에는 이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로 다시 이제 정부를 세웠는데, 이때 이미 이 종족들 간에 정부의 요직들을 나누어 갖는, 분배하는 이런 현상들이 만연했고, 정부가 결코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분열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아프간 군대에는요, 병력은 꽤 많았습니다. 미국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아프간 정부군을 양성하지 않았습니까? 약 30만 명이나 되는 이 군대가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식량 배급도 못 받고 사기는 저하된 이런 상태로 지속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남베트남이 신속히 붕괴되었듯이, 그러니까 1975년 월맹군이 파리 평화협정을 깨고 남침을 재개했을 때 이 남베트남 군대는요, 미국이 제공했던 무기들을 그냥 땅바닥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전투기는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 조종사들이 다 도주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급속히 무너졌는데, 이번 이 아프간도 비슷했습니다. 탈레반 병력은 7만 5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간 정부군이 4배 가까운 양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4개월 만에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미국이요, 이런 나라들을 떠나면서 만약 다시 침략을 당하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마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장본인 나라들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능력과 의지를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마 미국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키신저식 해결론은 미국의 시대를 이어갈 수 없다. 저는 이 교훈을 워싱턴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교훈입니다. 워싱턴이 유념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 사실은 이 파리 평화협정을 마쿠에서 주도했던 사람은 당시 헨리 키신저 박사, 당시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군 철수를, 이제 미군은 베트남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정당화할 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베트남이 공산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하고 적국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공산 통일된 베트남도 미국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고요. 또 비슷한 무렵에 중국에 대해서는 핑퐁 외교를 벌였습니다. 잘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 이 소위 냉전 체제 하에서 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던 시절이었는데, 키신저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떼어내서 중국을 미국이 껴안음으로써 소련을 견제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게 해서 중국과 수교를 하고, 그 수교를 하기 위해서 이 탁구 선수단을 보내서 핑퐁 외교를 벌리고 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이 키신저의 국가 이익론입니다. 국익론입니다. 바로 이 국익론에 따라서 이 미군의 베트남 철수가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중국에 대해서 그런 논리를 폈던 키신저의 논리가 이번 미국이 탈레반에 대해서도 아마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과 비밀 협상을 하고 마쿠 접촉을 하면서 가졌던 논리가 바로 그런 거죠.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소위 신정 체제를 지향하는 이 극단주의 집단인데, 중국의 똘마니 국가가 될 가능성이 없다. 예, 탈레반은 이슬람 근본주의를 믿는 소위 이 극단주의자들이죠. 이 탈레반이 정권을 다시 장악한다고 해서 중국과 친할 가능성,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중국하고는 이념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오히려 중국은 위구르 지방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구르는 이슬람 지역 아닙니까? 오히려 탈레반의 이슬람 문화와 전통이 위구르에 침투한다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논리하에 오히려 탈레반이 중국의 진출을 견제해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폈던 겁니다. 사실 이 얘기가 과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상당 부분 일리가 있었습니다. 키신저 박사의 이 소위 키신저식 접근, 키신저식 해결은 일정한 결실을 거두었다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이 미국의 이 이니시티브에 화답을 해서 미국과 수교하고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소련과는 거리를 두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을 앞당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결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레반에 대해서도 이러한 논리가 일리를 가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탈레반과 중국은 사실 같은 이념, 같은 체제를 공유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구소련 시절 1979년에서 89년 10년 동안 그 소련군이 이 아프간을 침공했다가 혼이 나고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도 이 탈레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한여 국가로 전락해 줄 그런 처지가 아니다. 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키신저식 해결에 결정적인 맹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멀리 보았을 때 결국 키신저의 국익문, 중국에 대해서 펼쳤던 그 키신저식 접근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국제정치학자 미셰미어 교수가 쓴 책 Great Delusion, 대착각이라는 책 기억하시죠? 거기 보시면요, 우리가 중국을 국제체제에 편입해서 경제 성장을 시켜주면 중국이 평화를 사랑하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대착각이었다. 이게 지금 실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급속하게 정치력, 군사력을 키워서 전 세계에 소위 손을 뻗치고 있는 팽창주의 국가가 되었고, 주변 국가들에게는 수직적 질서를 요구하는 소위 종주국 행세를 하는 위협 세력으로 부상한 것이죠. 그래서 수십 년을 지나서 보니까 이 키신저 박사가 펼쳤던 그 중국 접근론은 이런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현실로 드러난 겁니다. 그 다음에 키신저식 해결에서 또 하나 큰 허점은 도무지 이 인간적인 반인륜적인 이 대학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공산 통일이 된 후에 6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강금 숙청 처형되었고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해외로 탈출을 시도했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육지를 밟아보지도 못하고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신저식 해결에는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소위 휴머니스틱한 측면이 배제되어 있다. 철저하게 미국 국익만 계산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아프간에서도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앞으로 이 탈레반이 불러올 피바람이 얼마나 거실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숙청은 시작되었고 학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국이 이런 식으로 미국 국익을 위해서 어느 순간 이 철군을 정당화시키면서 빠져나가는 시기라면 앞으로 미국이 해외 개입을 할 때 그 현지 국민들이 미국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 세계 전략은 자연스럽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멀리 보면 미국이 이런 식의 키신저식 접근을 계속한다는 것은 소위 미국의 시대, 팍스 아메리카노를 지속할 수 없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프간 사태를 비로소 키신저식 해결 방식에 대해서 재고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심을 가진 상대와의 평화협정은 결국 비극을 초래한다. 이게 이번 탈레반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73년 1월 27일 온 세계의 축복 속에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그래서 베트남 전쟁은 종식되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은 12개 나라가 이 협정에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맹,
또 이 베트콩, 남쪽에서는 월남, 그리고 미국 이렇게 4개 교전 당사자 이외에도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4개국, 또 중립국 감시위원국으로 4개국 이렇게 12개 나라를 초빙을 했고 250명의 중립 감시위원단을 월명과 월남에 파견을 했고요. 뭐 할 도리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리고 이 월남하고는 새로운 방위조약을 맺었고요. 또 월명에 대해서는 침략을 하지 말라고 40억 불 원조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무엇입니까? 다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평화협정을 맺은 후에 남베트남은 평화무대에 빠져서 혼란과 부정부패를 지속했고 월명은 그것을 틈타서 2년 후에 이 협정을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남침을 제기했죠. 탈레반도 꼭 같지 않습니까? 사실 탈레반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 도하에서 2월 29일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는 순간 이 비극이 잉태된 것입니다. 미국은 그 합의에 따라서 철군을 진행했지만 탈레반은 계속해서 다시 정권을 되찾겠다는 확심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간 정부군이 무능하고 아프간 정부가 분열상을 계속 보이니 결국 1년 만에 이 협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공세를 취하고 결국 카불에 입성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이 월남전과 베트남 전쟁과 아프간 전쟁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1939년 히틀러와 스탈린이 맺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 이것은 2년 만에 깨졌죠. 히틀러는 그 2년 동안을 사실은 유럽을 평정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평정하기 위해서 이 소련을 막아넣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가들은. 일소 중립화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소련이 상호 침략하지 않는다는 이 일종의 평화협정이었죠. 그러나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일본의 패망이 확실해지자 소련은 그 다음날 일본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 길로 곧장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의 38선까지 진주했죠. 이런 역사의 사실을 보더라도 이 흑심을 가진 상대와 하는 평화조약, 그것도 군사적 균형, 상호 억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협정 이런 것들은요. 그것을 믿고 이 평화를 만끽한 다른 상대방의 패망과 참극을 불러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이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아프간 사태가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프간은 미국과 동맹조약을 가진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나토, 일본, 한국 이런 나라들처럼 미국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아프간과는 처지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을 저는 믿고 싶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이 키신저의 후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 민주당의 이 브래드 셔먼, 앤디 킴, 로 칸나, 그레이스 맹갓 등 4사람의 민주당 의원들이 소위 한반도 평화법이라는 것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북한하고 화해하라는 겁니다.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으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분들이 과연 이 평화협정이 불러왔던 비극들을 다 일일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베트남 전쟁과 이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섣부른 미국의 개입과 철수, 그리고 섣부른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어떤 결말을 초래했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발의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난 7월 29일자 미국의 유명한 이 정치학, 국제정치학 잡지 저널인 Foreign Affairs지에 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공저로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제목이 Grand Bargain with North Korea, 북한과의 대타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된 내용은
북한에게 무작정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살 길을 열어주어서 우리 편이 되게 만들자. 그래서 남한, 북한, 미국 이 세 나라가 전략관계, 동맹관계를 맺자. 그렇게 해서 이 아시아의 판을 바꾸자. 그렇게 하면 중국을 견제하는데도 더 유리하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펼쳤는데 멀리 보면 상당히 원대한 구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核심을 품은 상대국이 존재하는 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구상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 두 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셨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거니와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한국이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스스로를 지킬 능력과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 만약 우리가 그런 의지와 능력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떠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미국이 명심해야 될 하나의 교훈은요. 중요한 교훈은 해외에 개입할 때 그 군사작전을 벌일 때 군사작전의 목표와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아프간의 경우에 있어서도요. 9.11 테러에 대한 응징을 가하겠다. 소위 징벌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하면 그 목표를 끝내고 바로 나왔어야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원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싶어서 친미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했다면 그건 함부로 그 정부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키신저식 접근을 반복하면 미국식 시대, 미국의 시대, 팍스 아메리카나는 계속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교훈을 워싱턴의 관료들은 좀 명심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